64의 세제곱근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수는 이렇게부터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4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네. 그럼 이거 근이 1 오메가 바 오메가 나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이때는 4 오메가 4 바 오메가 나온다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를 뭐 x라고 하지 않고 y라고 해볼게요. 칠하듯이 t라고 할까? t라고. 근데 t가 사실 뭐였냐면 4분의 x였어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것과 똑같은 식이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t의 값은 x 값의 4분의 1인 걸 좀 알 수가 있죠? 거꾸로 이제 x 값은 t의 4배인 것도 알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고요. 오메가는 이제 당연히 x 제곱 여기에 근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에서 근의 공식을 써서 네. 이 두 개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의 4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렇게 나오겠죠. 4하고 숫자면 이렇게 쓰게 될 거고, 오메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냥 어쨌든 중요한 건 1번 질문이 답이 3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건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인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번은 4제곱근을 구하라고 했어요.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이것과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이라고. 네. 이거 근이 뿔마 2라고 뿔마 i거든. 그죠? 그리고 우리는 4제곱에서 64가 되는 것은 이게 2의 6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값이 2의 4분의 6제곱인 걸 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1제곱하면 6이 6제곱 나오니까. 그죠? 그건 2의 2분의 3제곱이고, 그럼 그거는 뭐 루트 2의 세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 2를 2의 초등학교 때 했던 그 대분수로 표현하면 1과 2분의 1이니까 2루트 2인 것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근이 2루트인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뿔마 2루트 2하고 뿔마 2루트 2i가 나오는 게 확실합니다. 알겠어요? 설명해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네 여기를 다른 문자 방정식으로 2x는 아니었으니까 다른 문제였으니까, 근데 그걸 x로 표현하자면 네 2루트 2분의 x와 같다 라는 것만 밝혀주시면 돼요. 이 방정식이 이 방정식과 같다는 것만 밝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4제곱근 64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3번은 그렇다면 방금 2번 문제에서 실수 근만 대답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1번 답 3개, 2번 답 4개, 3번 답 2개인 걸 아셔야 되고요. 그걸 이제 구해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와닿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제 2번을 봅시다. 대표제 2번은 옳고 그르면 첫 번째 8의 세제곱근은 2뿐이다 라고 하면 홀수 제곱근은 하나잖아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2인지는 거꾸로 세제곱을 해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옳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마이너스 10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없다. 예, 음수의 짝수 여건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수로는. 네. 뭐 그런 개념을 사용하면 되고, 디귿 세제곱근 8은
디귿에 얘기한 것은 그냥 이런 거죠. 세조근 루트 세조근 8 이거니까 그냥 2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잠깐만 너무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실수란 말이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3개 나와야 돼요. 세조근이니까. 네.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적었습니다. 지금 대입 문제 1번 했고 2번 했어요. 그 두 가지는 네. 거듭 제곱 근 그리고 그 개수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첫 번째는 세조근 16 곱하기 세조근 3 나누기 세조근 160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그냥 세조근하고 이 안의 것들을 그냥 계산해서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좋아요. 얼마쯤 됐지? 이거 두 개 곱하면 48이죠. 그죠? 이거 48의 4배가 되나요? 아닌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냥 3으로 먼저 나눌까? 하긴 160의 배수가 안 되겠다. 그죠? 16의 배수가 되고. 3으로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라는 뭐 그런 계산만 하면 된다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54가 되는 거죠. 그죠? 54에는 얼마가 있지? 6 아니 1호밖에 안 되나? 27? 그러네. 근데 27과 8이 예쁘구나. 세제곱수여서. 세제곱근 27분의 8이니까 3분의 2가 나오겠네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두 번째 딸린 문제. 4제곱근 2 세제곱근 3 여기에 10 2제곱. 네, 그냥 바깥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2의 4제곱에 12제곱 있으니까 2의 세제곱 3의 12제곱근에 12제곱 했으니까 그냥 3 이렇게 바로 배울 수 있게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잘 안되면 그냥 지수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정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전체 뭐 4분의 1제곱에 12제곱하고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해놓고 분배하듯이 하시면 얼마든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그냥 딱 한 번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려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수업은 없겠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이거야? 이건 좀 뭐 약분되거나 그렇게 되는 게 보이지 않네요. 뭔 생각을 이렇게 했을까? 막 생각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분수지수 바꾸면 돼요. 그럼 어쨌든 막 해결이 된다고. 자,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좋아요. 아마도 이제 여기가 이거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세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약분하면 2개 남을 거예요. 여기도 이거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게 세제곱이에요. 약분하면 2개가 남을 거예요. 위아래 2개씩 남으니까 이제 그게 또 계산이 되겠죠? 이 루트를 적용하면 그게 적용될 것을 막 생각을 해서 어떤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상상을 해볼까? 여기 4의 3분의 2제곱일 거라고요. 그죠? 여기는 루트 안에서 2의 3분의 2제곱 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죠? 루트 안에서.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2분의 1제곱이 되니까 뭐 어떻게 할까? 여길 나눠버릴까 그냥? 여길 나눈다면 여기는 오히려 이제 4가 2의 제곱이니까 2를 곱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누기니까 빼면 되겠죠. 네. 그래서 3분의 3제곱 되니까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계산이 다 귀찮다면 그냥 네 여기서 4 네. 4하고 그 다음에 뭐 1 빼기 3분의 1제곱 곱하기 여기는 2하고 전체 2분의 1제곱 있고 3분의 1 빼기 1 뭐 이렇게 하고 더하기 빼기 하듯이 그냥 쑥쑥 풀면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걸 풀고 나면은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4번. A는 양수고 B는 음수일 때 2018 제곱근 B의 2018 제곱을 구하세요. 와 2번 4제곱근 A-B의 4제곱 더하기 4제곱근 B-A의 4제곱 이렇게 되네요. 사실 이런 식의 질문은 좀 중딩스러운 질문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극히 적어요. 근데 네, 그래도 우리는 네, 저걸 풀어낼 수 있는 개념은 장착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A든 B든 제곱근이든 세제곱근이든 이렇게 바깥쪽에 있으면 그냥 제곱과 제곱근, 세제곱과 세제곱은 상쇄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B가 음수여도 루트 마이너스의 제곱은 마이너스를 넣어요. 근데 마이너스의 제곱의 루트는 1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B였다면 절대값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값비를 써야 된다는 얘기는 B의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B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B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둘 다 양수 표현인 것만 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앞에 부호가 생략되어 있으면 플러스고 그게 양수야라는 선입견만 버리면 돼요. 문자는 그 자체로 음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B가 양수일 때는 이 모습, 음수일 때는 이 모습이 양수인 거죠. 어쨌든 양수로 나와야만 해 라는 거지. 홀수 제곱일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 없고요. 홀수 제곱, 그러니까 제곱은 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네, 그냥 상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보니까 다 짝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부호를 신경 써야 되고 이게 다 안쪽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상쇄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상쇄돼요, 값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B가 나올 거야. 근데 B냐 마이너스냐 이거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값 B라고 하는 것 뿐이고. 자, B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B를 선택해야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값은 상쇄가 분명히 됩니다. 근데 A-B냐 B-A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는 플러스 편, 하나는 마이너스 편에서 둘 중에 양수인 걸 골라야 된다는 것이지. 그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수에서 음수를 빼야지 양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으면 돼요. 대표 문제 5번 봅시다. 세수 A, B, C의 대수 관계 A, B, C가 루트 5 세제곱근 11 6제곱근 124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비교하려면은 네, 당연히 분수 지수로 하는 게 좋아요. 능숙하다면 이 상태에서도 뭐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6제곱근하고 여기에다 3제곱을 해주는 거지. 여기도 6제곱근하고 여기다가 제곱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바깥쪽 틀이 똑같으니까 안쪽만 비교해서 네, 확인할 수 있고, 큰 게 크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값이 크면 크다는 거. 아니면 이제 이걸 분수지수로 해서 5의 2분의 1제곱과 11의 3분의 1제곱과 124의 6분의 1제곱을 비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생각보다 문제가 많네. 이거 비교하는 것도 뭐 대단한 건 아닌데, 하지만 네, 확실히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봐요. 2의 60제곱, 3의 30제곱, 5의 20제곱 있다고 합시다. 체크해보죠. 누가 제일 클까? 라는 걸로. 뭐가 있나? 2의 30제곱, 3의 20제곱, 5의 10제곱? 이 정도 되나? 그거하고 2의 30분의 1제곱, 3의 20분의 1제곱, 그 다음에 5의 10분의 1제곱.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만약에 밑이 같다면 되게 판단은 편해요. 근데 지수랑 비교하면 되니까. 근데 밑이 달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지수 단원에서 한 번 나오고요. 지수 함수 단원에서 한 번 나옵니다.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 지수를 10으로 통일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건 2의 세제곱의 10제곱, 이건 3의 제곱의 10제곱, 5의 10제곱. 밑이 다르면 지수를 통일시켜서 밑을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8, 9, 5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9가 제일 크네. 8이 두 번째, 5가 제일 작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방금 내가 10으로 통일했잖아. 뭘로 통일하겠어요? 자, 만약에 10분의 1로 통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루트 3의 10분의 1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는 세제곱근 2의 10분의 1제곱 돼요. 그러니까 안 이쁘죠? 그죠? 근데 30분의 1로 통일하면 잘못했다. 아까 처음에 60으로 했었어야 됐고 30분 별로 아니지. 60분의 1로 합시다. 60분의 1. 그럼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2의 제곱에 60분의 1제곱,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에 60분의 1제곱, 그 다음에 5의 6제곱에 60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4, 27, 그 다음에 겁내 큰 수 이렇게 막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도 좀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해보니까 작은 수를 거듭적으로 더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제일 작을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문제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걸 원래 의도였다면 여기가 이제 뭐 10분의 1제곱, 여기가 20분의 1제곱, 여기가 뭐 40분의 1제곱 뭐 이 정도가 돼야 됐겠네요. 그래서 40분의 1로 통일해서 뭐 2의 4제곱에 40분의 1제곱, 3의 제곱에 40분의 1제곱 이렇게 비교를 해서 지수가 같아졌으니까 16, 9, 5를 비교해서 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10분의 1이 아니고 40분의 1로 통일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공통점을 찾았으면 좋겠냐면 작은 쪽으로 통일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30, 20, 10 중에 10이 제일 작잖아요. 그죠? 10분의 1, 20분의 1, 40분의 1 중에서 40분의 1이 제일 작거든. 지수를 작게 통일해야지 밑이 커져요. 그게 우리가 사용하기 쉬워요. 지수를 큰 걸로 통일하면 밑이 작아지고 우리가 이제 그 숫자 크기를 생각하기 힘든 제곱근이 나오게 되니까 그 얘기 딱 하나 하고 싶어갖고
굳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6분의 1로 통일하는 거 이게 제일 작으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는 11의 제곱에 3분의 1제곱 5의 세제곱에 6분의 1제곱 미안해 여기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125, 121, 124를 비교하는 이제 되게 미묘하게 냈네요 문제를. 자 27페이지부터 나온 문제를 그냥 바로 풀겠습니다. 설명은 이미 다 되어있어요. 여기 지수법칙 써서 계산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냥 복잡하게 문제를 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냐면 네, 이거는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6의 2분의 1제곱 네, 위시 보니까 3도 있고 2도 있는 걸 보니까 이걸 6의 2분의 1제곱을 3의 2분의 1제곱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게 계산하기 편할 겁니다. 마지막 것은 이 나눗셈과 이 마이너스 지수를 그냥 상쇄시켜서 플러스로 바꾸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의 3분의 1제곱에 2분의 3제곱이니까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면 이건 1이 될 거고요. 0제곱이 될 테니까 네. 2분의 1제곱을 지금 더하면은 1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능숙하게 푸는 게 학습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짝수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빨리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제 지수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2의 세제곱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2번. 루트 A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A의 다수제곱 나누기 A제곱근 A의 세제곱 이렇게 있으면 미시 같은 경우는 네, 계산이 편한 거예요.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분의 5제곱 나누기 4분의 3제곱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 결과는 네. 그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3. 감사합니다. 2분의 3제곱이네요. 2분의 3제곱. 고맙습니다. 자, 이걸 이제 계산하면은 통분이 12로 되겠네요. 그죠? 12로 되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는 6을 곱하고 여기는 4를 곱하고 여기는 3을 곱하겠죠? 네. 그러면 얼마야? 나 이렇게 해서 29인가요? 되게 안 예쁘게 나오네? 정말이네? 이게 답입니다. 알겠어요? 이걸 멋있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2와 12분의 24비를 뭐냐? 그러면 A제곱 12제곱근 A의 4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 여기다 슬쩍 풀어야 돼. 2번은 루트 A 루트 A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A의 지분 개수만 보라고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해서 A의 8분의 7제곱이 됩니다. 그걸 뭐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자, 여기까지가 지수법칙 쓴 거고 그 다음에 대표 문제 3번은
그냥 a 플러스 b a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2분의 1제곱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우리 이게 익숙하니까 이걸로 이렇게 풀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세조건 A, 세조건 B, 그 다음에 세조건 A제곱 마이너스 세조건 AB, 그 다음에 세조건 B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역시 A, AB, B 우리는 여기에 충분히 익숙하니까 이걸 풀듯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걸 제가 아까 그 수원을 빙자한 지수를 빙자한 고등수학 상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식 웃으시면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문제 4번을 봅시다. 대표문제 4번은 조건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가 하면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 2고 A의 2분의 1제곱 AP가 9일 때 A 더하기 B는 하고 A 2분의 3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3제곱 이런 식의 이게 나와있으면 저걸 보고 우리는 이 조건은 A 더하기 B고 이 조건은 A제곱 B제곱이고 이 조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라는 조건이고 이 조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조건이니까 합과 곱을 알아니까 교정구식으로 풀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풀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대표 문제 5번은 3의 2x 제곱이 2야. 그걸 가지고 질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번 질문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이제 지수만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 조건이 홀수고 질문이 짝수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건에 맞춰서 질문을 변형시켜 주는 거죠. 조건이 짝수니까 질문에 있는 홀수를 짝수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분자분모에다가 3의 x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럼 지수에 더하기 1, 2 생깁니다. 분수의 값은 변하지 않고. 그럼 홀수에 더하기 1이니까 다 짝수가 되죠. 3의 2x제곱 플러스 1 3의 2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3의 4x제곱 3의 2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다 짝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짝수 조건을 갖다 쓰는 거죠. 2 더하기 1, 2 빼기 1 더하기 4 여기 2죠.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대표 문제 6번. 그럼 제가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조건하고 질문을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질문이 되게 독특해요. 뭐 x분의 4, y분의 1이 있으니까 이 x분의 1은
여기 지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하면 x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 4는 16이 2의 4제곱이어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눈치채는 거죠. y분의 1제곱은 y를 이항하면 지수를 이항하면 y분의 1제곱 되고 여기 2는 4가 2의 제곱이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를 빼고 싶으면 이 값을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15 나누기 3 하면 이 값이 나와요. 5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두 번째 문제. 2의 x제곱, 3의 y제곱, 6의 z제곱이 다 5야. 네, 5의 x분의 세제곱, y분의 2제곱, 빼기 z분의 1. 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x분의 1, y분의 z분의 1은 이항하면 돼요. 그래서 2는 하고 5에 x분의 1제곱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그리고 x분의 3이니까 세제곱을 하는 거죠. 이렇게 3은 5에 y분의 1제곱 하고 y분의 1이니까 제곱을 하고 6은 5에 z분의 1제곱 이렇게 하고 더하기는 곱하기 빼기는 나누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8 곱하기 9 나누기 6 이거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네. 유형이 그 대표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보면은 수원의 첫 단원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개념이나 질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몇 가지는 개념적인 거고 몇 가지는 그냥 법칙을 사용할 줄 아느냐, 또 몇 가지는 수학상 문제고 또 몇 가지는 지수만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대표제 7번 이거는 뭐 쉽게 표현하면 수학 외적 추론 능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하게 표현하면 단순 대입 문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지에서는 보통 실생활 활용 문제라고 합니다. 실생활에서 저런 공식을 쓰지 않을 것 같은데 국어에서 비문학 질문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보는 질문이 나오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또 낯설어서 쫄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 풀이 구조가 항상 똑같습니다. 이 식이 있잖아요. 이 식 기준으로 문장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위의 문장은 여기 있는 문자 이나 m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아래는 대입할 수치들과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이 한 2개에서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면 돼요. 식 위에서는 이게 이제 지진의 규모라고 나와 있고요. 얘는 지진 에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푸는 거야. 첫 번째 문제는 리터 규모 m인 지진의 에너지를 E1 이렇게 했으면 규모의 m을 지진의 에너지에 E1을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두 번째 문장 규모가 m 플러스 2 지진의 에너지가 E2 하면 딱 그 문자의 위치에다가 그걸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수치 대입을 위한 문장이 있고 질문은 E1분의 E2예요. 그러면은 그냥 뭐 이거분의 이거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겠죠? 그걸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계산하라는 얘기고 그걸 이제 계산하면은 이게 빼기가 되겠죠, 그죠? 빼기가 되고 제가 지금 이걸 거꾸로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래 지수에서 위 지수를 빼야겠죠. 네. 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에 4.8 없어지고 2분의 3도 없어지고 3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00이 되는 거죠. 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이걸 그냥 정말 단순 대입 문제일 뿐이야. 여서 되게 그냥 뻔한 문제네? 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건 늘 처음 보는 식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고민하지 마시고 나만 처음이 아니고 모두가 처음이니까 그런 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지수에도 나오고 로그 상용 로그에도 나오고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정확히 딱 이런 식의 문제가 주로 마지막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초보 단계에서 그냥 대입을 하세요. 대입을 하는데 좀 능숙한 단계에서는 여러분 이걸 암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암산하는 연습을 하시면 지수와 로그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작용되고 값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데 지수와 로그에 의해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감 잡기 되게 좋은 문제예요. 집중력도 키울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만 m에서 m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가 커졌다고. 근데 밑이 10이잖아. 그치? 밑이 10인데 지수가 2가 커지면 그건 곱하기 100을 의미해. 뭐 이런 식으로 적어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앞에 개수가 이런 게 가중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규모의 1.5배 가중치를 구해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2가 커지면 사실은 3이 커지는 거야. 1.5배 되니까 3이 커지는 거라고. 그럼 이제 사실은 곱하기 1000이 되겠네. 그래서 답이 1000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